문재인 등장제마다 역효과가 지금 나는 걸까? 등장을 하는데 역효과가 난다. 최근에 회고록을 냈죠. 문재인 전 대통령. 그 회고록 내용에서 논란이 가장 된 거는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었어요. 당시에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을 초청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을 했다. 뭐 그런 설명.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평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에서 이 사항을 놓고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타기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슈를 던지신 거 아닙니까? 회고록의 제목이 좀 자백으로 바뀌어야겠다. 오죽 지우고 싶었으면 그런 본인이 좀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줄줄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들 계시는데 다 소용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건희, 윤석열 두 분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의 둔갑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여야의 공방은 계속 왔다 갔다 며칠째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요. 가만히 보면은요. 민주당 내에서 과거의 친문계라고 꼽히시는 의원들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친명이라고 꼽히시는 의원분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내 이름 쓰지 말고 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럼 친명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 B, C 이렇게 나오죠. 이분이 언론들의 이렇게 설명을 조금씩 내는 건데 일단 한창 포위 공격 중인 아군 진영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의 이 인도 방문 대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포위 공격이라는 거는 추정컨대, 생각컨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는 최상병 특혜법 이런 거 말하는 거 같잖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정구로 가는데 갑자기 찬물 끼얹었다. 자,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 B. 사면 초과했던 정부 여당의 돌파구를 열어준 게 아닌가. 이 얘기에 따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원투수란 소린가요, 그럼? 그리고요, 친명계 초선 의원 C. 의원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친명계 의원들이 이름을 밝히고 얘기를 못하는데 저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좀 약간 속으로는 물밑에서 불만이 좀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이재명계의 본류를 따라가면 친노 친문계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친명계에서는 왜 화가 나냐? 지금 저희가 화력을 잘 모아가지고 특검이라든지 전국을 지금 운영을 주도해 가고 있는데 이슈가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이슈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해결을 하려면 사실 친명계에서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 안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이건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친문계에서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응이 조금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은 객관적인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기에. 최근에 외교부가 좀 설명도 내놓고 한 게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 언론사에서 칼럼으로 이렇게 내신 분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소를 취하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조금 증명된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빨리 친문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대응이 조금 마땅치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슈가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응에 대해서 왜 제대로 못하고 있냐에 대한 불만입니까? 아니면 회고록에 왜 그런 걸 담았습니까? 대한 불만입니까? 저는 대응에 대해서가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여당에서도 많이 공격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선거 운동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따지면 어쨌든 그다지. 저희가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패배를 했어요. 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공과 사를 되게 나누기가 어려운 애매한 시점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또 일가의 어떤 그 따님 문제라든지 예. 사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나오면서 저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슈가 분산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요거도 김종욱 전 행정관께도 질문 좀 들어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친명계에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 구성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약간 불만 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분위기가 진짜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불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친명계 의원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달갑지 않다고 생각을. 저 반응 자체가 달갑지 그러니까 않다. 전직 대통령이 2년이 지난 다음에 회고록을 써낸 거고요. 예. 그 사실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가 맞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교부에서 설명한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은 한국과 인도 간의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논의가 다 됐기 때문에 예.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 아니에요.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세게 낮추고 나오는 문제는 예. 오히려 역으로 따지고 보면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문제 때문에 세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갑자기 회고록을 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화살이 돌아가는 건 저는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두 가지는 별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별건인 것 갖다가 서로 묶어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인현 변호사.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평가 지금 정치권 분명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횡재, 비명 횡사의 어떤 후폭풍이 지금 이 상태를 두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내에 어떻게 보면 가벼운 균열 정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것은 반성문과 참회록인 것이지 변명문을 듣고 싶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번 책, 그러니까 회고록의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예. 있는데 괄호 열고 외교 안보 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우선편으로서 정치편, 사회편, 경제편. 문화편, 경제편이 나올 것 다른 아닌가 하는 편이 예고된 생각인데 거네요. 그러면은. 예, 그 원포인트 릴리프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롱 릴리프가 될 가능성이 시즌 있는데 1, 2, 3가 더 아니 2, 그렇습니다. 3가 더 그것을 있다. 지금 사실상 예견하고 있는 그런 뭐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화이팅 문재인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갑자기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전 대통령이 적어도 얘기하니까.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래. 5년 동안의 통치의 내용들을 올곧게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내용과 같은 논란을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측면인데 이걸 이제 쌍방이 공격적인 수단으로 쓰는 것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분명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던진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인도에 갔을 때 우린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그 여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 문화체육부에 있었던 객관적 물증을 보면은 고위층 인사 괄호 열고 뭔가 중간 장관이라고 돼 있단 중간 말이에요.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고 정치적 논란이 있고 고위층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 민주당은 그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특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김당선님께 좀 어떻게 보면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별도로 뭐 그 김정숙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이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상설 특검 예. 그거에 기회 가지고 한번 특검해 보는 것도 1호 특검으로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지만 지금 여야가 이렇거든요. 이 사안 갖고는 이렇게 무슨 특검 뭐 일각에서 쌍특검 아니면 삼특검 뭐 이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뭐 김여사 삼특검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회고록이 나온 뒤에 아까 친명계 정치인들의 약간 불편한 기류가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과 관련된 게 또 다시 또 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회고록 때문에 조금 논란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괜히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당시 결과인데요. 당시에 이제 총선 유세를 활발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죠. 지원 유세요. 여러 지금 후보들 도왔거든요. 근데 일단 부산 쪽만 딱 짚어서 보면은 4년 전 총선보다 좀 못해요. 못해. 그리고 PK 부산, 울산, 경남 전체를 비교해 보면
4년 전에는 7석, 그리고 5석. 그러니까 부산은 3석에서 1석 줄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의석이 줄었다는 게 단순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PK에서 상당한 기대를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분위기 좋다. 그리고 반면에 여당에서는 굉장한 위기다 이랬거든요. 낙동강 전선이 흔들린다. 드디어 그 전선을 뚫는다. 막 이런 말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4년 전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말들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름을 알바키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도 아마 내용 보니까 뭐 친명 같기도 한데 막판 보수 결집이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PK 지역의 막판에 보수가 결집하면서 저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게 문 전 대통령의 전적인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친명 지지자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요. 당시 모습 확인해 보죠.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물건 줘서 빠진 것 같아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만 제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정해진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 영남 지역의 어려운 전략 지역의 우리 동지들 똑같은 방송 화면을 보고 있을 그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 이제 민주당 상황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 총선 때 이게 덧났다. 이런 시각이 이제 민주당 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외부 제3자 시각으로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그 PK 지역에 득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독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프레임은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친명과 친문 간의 수싸움, 삿바싸움의 하나 일환으로서 그냥 친명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의 많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 물론 정치적으로 비판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보통 우리 마을에 오고 우리 동네에 오면 감사함을 느끼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상당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죠, 일단. 물론 그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세가 뭐 득이 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독이 되었다라고 저도 보여지지 않고 그냥 친명과 친문이 지금 그 삿바싸움하는 그 기세의 연장선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기류 속에 묘한 균열이 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심에 서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문 전 대통령 관련된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진인데요. 저기 보세요. 김경수 전 지사 최근에 귀국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도식 참석을 해 왔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방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됐어요, 내용이. 그리고 서로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나눴다. 부부 동반 촬영을 했네요, 저렇게. 자, 요런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김종욱 정가. 자, 사실은 그동안 김경수 지사 이 귀국할 때 그 귀국의 의미 지금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모습이 방금 나온 겁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시점에서 좀 만난 거 그저 그냥 오랜만에 귀국했으니까 만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거 정치적으로 조금 의미 부여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겁니까? 그냥 만난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통령께 여쭤봐야 돼요. 복권이 안 되면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 행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재판 결과 나올 때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친문 결집의 중심이 되지 않겠어? 그다음에 보석 나왔을 때, 사면됐을 때, 이번에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8월 전당대회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권 경쟁에 못 나오는 상황이라면 2년 후에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복권이 돼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상황이고요. 또다 그 이후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성품상 또 그리고 정치적 일정상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적인 한계상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을 확대 해석하는 건 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어떤 민주당 내부에 이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들이 확산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외부 예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부는 그냥 언론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긴 민주당 하겠죠. 내에서도 좀 있습니까? 하겠지만 이걸 가장 조심할 사람은 김경수 전 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조심스럽게 지금 행보를 할 것이고요. 예. 때가 되면 본인이 충분히 국민들이나 민주당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할 사람이지 예를 들면 음모론적으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조용히 자기 어떤 사람들을 규합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언론의 기사화가 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확대 해석할 만한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요거 강성필 부위원장께 제가 한 30초만 드릴까요? 진짜 건강과 안부를 물은 정도로 그냥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예. 김경수 전 지사도 정치인인데 예. 정치인들끼리 건강과 안부만 물었겠습니까? 예, 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앞서 지금 나오고 있는 회고록과 관련된 문제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앞서 말씀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는 어떤 의미 어떤 기류인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 정도만 오늘 소외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